한국은 자국민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라. 한국은 자국민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라. 2025년 10월 15일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전국 생중계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한 손으로 연단을 내리쳤습니다. 당신들 국민이 사기에 속아 넘어오는 것을 우리 탓으로 돌리지 마라. 우리는 주권국가다. 한국이 우리를 압박한다면 우리 군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의사당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푸놈펜 시내에서는 반환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청와대 국가안보실 상황실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생중계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실 차장 이한결 28년간 안보 업무를 담당하며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를 향해 이런 모욕을 퍼붓는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석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날부터였습니다. 28세 청년 김준혁 씨가 한국기업편집법인 마케팅 매니저, 월급 400만 원, 숙소 제공이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던 날 말입니다. 구직난에 지친 청년에게 그것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부모님께 잘 다녀오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친구들에게 드디어 취업했어라고 자랑하던 그 청년은 몰랐습니다. 시아누크빌 공항에서 마중 나온 남자들이 자신의 여권을 빼앗고 낯선 건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그곳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본거지라는 것을, 여기서 일해. 거부하면 죽는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준혁 씨는 사흘간 저항했습니다. 저는 범죄를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그의 대답은 폭행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그의 휴대폰에서 마지막 GPS 신호가 잡혔습니다. 메콩강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 씨의 부모는 패닉 상태로 경찰에 신고했고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21일 후 김준혁 씨의 시신이 메콩강 하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온몸에 폭행 흔적이 역력했고 손목과 발목에는 결박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사인은 익사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사고사 가능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정원이 입수한 정보는 달랐습니다. 김준혁 씨는 범죄 조직의 명령을 계속 거부했고 본보기로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그를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상태로 강에 던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조직을 관리 감독해야 할 캄보디아 경찰 간부 3명이 매월 조직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있었다는 정보였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대통령실 앞 광장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저 일자리를 찾았을 뿐인데 왜 죽어야 했습니까? 28살이었어요. 이제 막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였어요. 나라는 왜 우리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까? 그 영상이 뉴스에 나가자 대한민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로 납치되거나 감금당한 한국인이 83명,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12명, 최근 8개월간 납치 신고만 330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50%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정부는 캄보디아 측에 14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14번이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조사 중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똑같은 답변뿐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캄보디아 인신매매와 조직범죄의 천국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고 BBC는 부패한 정부가 범죄를 방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의 보고는 참담했습니다. 각하, 캄보디아 정부는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혁 씨 사건도 단순 사고사로 처리하려 합니다. 국정원 정보에 따르면 훈센 총리 측근과 경찰 고위 간부들이 범죄 조직으로부터 매월 수십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주먹이 회의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한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갔다가 살해당했는데 그 나라는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각하. 외교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각하, 우리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특수작전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에 최후 통첩을 보내십시오.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김준혁 씨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모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행동에 나설 것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이틀 후 한국 정부의 최후 통첩이 캄보디아에 전달되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 캄보디아의 군사행동 불사 경고라고, AFP는 동남아 긴장 급속 고조라고 타전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로 움직일 것인가? 그런데 캄보디아의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만함을 넘어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한국관광가이드 협회장 샘속행은 푸놈펜 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불법 일자리에 지원한 사람들이다. 한국 정부가 범죄와 관광을 구분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국민에게 온라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을 더 잘 교육하는 것이다.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 터치 속학도 가세했습니다. 캄보디아 역시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다. 양국이 해야 할 일은 국민들에게 해외 고수익 일자리 같은 사기에 속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훈센 총리의 전국 생중계 연설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독립주권국가다. 그의 목소리가 의사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외국인 한 명의 불행한 사고를 빌미로 우리를 협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국은 자국민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라. 당신들 국민이 사기에 속아 넘어오는 것을 왜 우리 탓으로 돌리나? 한국이 우리 주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우리 군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의사당의 의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훈센 만세! 캄보디아 만세! 푸놈펜 시내 광장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태극기를 찍고 불태웠습니다. 한국은 제국주의 국가다.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저는 상황실에서 그 장면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수백 명이 납치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지도자는 자국민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정보사령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쳤군요. 완전히 미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미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캄보디아 누리꾼들은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인 하나 죽었다고 전쟁하자고? 웃기네. 한국은 돈만 많은 나라야. 우리는 실전 경험이 있어. 한국군 올 테면 와봐. 정글에서 한번 붙어보자. 심지어 김준혁 씨를 직접 모욕하는 게시물도 올라왔습니다. 멍청하게 속은 거 아냐? 자업자득이지. 한국 부모들이 교육을 못 시킨 거네. 이런 게시물들에는 수만 개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한 캄보디아 방송인은 유튜브 생방송에서 한국 군대 사진을 띄워놓고 비웃었습니다. 이게 한국군이래요. 징집병들 아니에요? 우리는 직업군인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국내 여론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캄보디아에 강력 대응하라는 청원에 4시간 만에 2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댓글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자국민 교육을 시키라고? 감히 누가?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조롱한다고? 정부는 대체 뭐하냐? 가만히 있을 거냐? 국회는 여야 없이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소리쳤습니다. 한 청년이 살해당했습니다. 수백 명이 납치당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정부는 즉각 행동해야 합니다. 저는 모니터 화면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한쪽에는 훈센의 오만한 얼굴이, 다른 한쪽에는 김준혁 씨 어머니의 눈물이, 또 다른 화면에는 태극기를 불태우는 캄보디아 시위대가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들어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지배했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좋다. 교육이 필요한 게 누군지 가르쳐주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한국군이 어떤 군대인지, 우리 국민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각인시켜주겠다. 다음 날 새벽 대통령이 저를 긴급 호출했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자 대통령은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준혁 씨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미래가 가득한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본 적 없을 만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 차장. 예, 각하. 훈센이 우리더러 교육이나 시키라고 했다지요? 그렇습니다, 각하. 좋습니다. 우리가 가르쳐 줍시다.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교육을 말이오. 대통령이 김준혁 씨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청년이 헛되이 죽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작전을 개시하시오. 완벽하게.
우리 국민을 모두 구출하고 범죄자들을 응징하되 단 한 명의 아군 사상자도 없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캄보디아에게 영원히 기억시키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곧게 허리를 펴고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각하. 그들이 교육에 참 의미를 배우게 하겠습니다. 청와대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하늘은 짙은 남색이었습니다. 곧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도 새로운 날이 밝을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날이 말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장님, 대통령 각하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작전을 개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차장님. 캄보디아의 역사의 교훈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캄보디아여, 준비하라.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곧 배우게 될 것이다. 다음 장을 넘겨드릴까요? 다음 2장. 정서 핵심 조롱 속의 준비. 청와대를 나선 저는 곧바로 국방부 지하작전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대한민국군 최고 지휘부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임태호 대장, 특전사령관 강민석 중장, 정보사령관 박성훈 소장, 그리고 육해공군 작전참모들까지 모두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훈센의 연설을 모두 봤을 것입니다. 자국민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라는 그 모욕적인 발언을 말입니다. 임태호 합참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각하께서 작전 개시를 승인하셨습니다. 이번 작전명은 천둥입니다. 그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캄보디아 내 모든 한국인 피해자 구출. 둘째, 범죄 조직 완전 소탕. 셋째,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국가의 위신을 되찾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특전사령관 강민석 중장이 작전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작전 목표는 총 5곳입니다. 첫째, 시아누크빌의 범죄조직본부. 한국인 123명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둘째, 푸놈펜 외곽의 대형 사기 콜센터. 한국인 57명이 강제 노역 중입니다. 셋째, 국경지대의 자금 세탁 거점. 넷째, 포이펫의 불법 카지노 겸 인신매매 조직. 다섯째, 푸놈펜 시내의 조직 자금관리본부입니다. 화면에 5개의 붉은 점이 캄보디아 지도 위에 표시되었습니다. 이 5곳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합니다. H시각은 내일 새벽 3시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사령관님, 캄보디아군의 대응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정보사령관 박성훈 소장이 태블릿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이 차장님, 이것이 우리가 6개월간 수집한 캄보디아군의 실체입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경악을 넘어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캄보디아군 총병력은 공식적으로 10만 명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전투 가능 병력은 4만 명 수준입니다. 박 소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유령 병력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급여만 받고 실제로는 민간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부들이 유령 병력의 급여를 횡령하는 구조죠.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육군 주력 전차는 중국제 구형 모델과 구소련제입니다. 총 보유량이 250대인데 실제 가동 가능한 건 80대 미만입니다. 부품 부족으로 서로 뜯어서 수리하는 수준입니다. 강민석 사령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K2 흑표 1개 중대면 저들의 전 전차부대를 20분 안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K2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형공 대전차 미사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박 소장이 계속했습니다. 포병 전력은 더욱 심각합니다. 자주포는 중국에서 떠넘긴 트럭 탑재형 30문이 전부입니다. 우리의 K9 자주포 3200문과 비교하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민망합니다. 공군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소장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공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작동 가능한 전투기가 없습니다. 과거 보유했던 구소련제 미그기들은 모두 부품 부족으로 비행 불가 상태입니다. 현재 보유한 항공 전력은 훈련기 6대, 수송 헬기 9대가 전부입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비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와보라고 큰 소리를 친다는 현실이 너무나 황당했던 것입니다. 방공망은 어떻습니까? 공군 작전 참모가 물었습니다. 중국제 구형 지대공 미사일 15기와 구소련제 대공포 40여 문이 전부입니다. 박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중국제 HQ-12 미사일은 이미 중국에서도 실전 배치를 포기한 불량품입니다. 우리 전자전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죠. 게다가 그들의 레이더는 우리 KF-21을 포착조차 못합니다. 공군 작전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즉 작전 개시와 동시에 제공권은 우리가 완전히 장악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모를 겁니다. 해군은요? 해군 작전 참모가 물었습니다. 박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군은 고속정 14척이 전부입니다. 제대로 된 전투함은 단 한 척도 없습니다. 어뢰나 대함 미사일 같은 무장도 거의 없고요. 우리 해군 구축함 한 척이면 캄보디아 해군 전체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해군 작전 참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해경 경비함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회의실에 쓴웃음이 퍼졌습니다. 임태호 합참의장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군의 실체를 확인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작전 수행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완벽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볼 것입니다. 단 한 건의 실수도, 단 한 명의 아군 피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캄보디아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각인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강민석 특전사령관이 상세작전 계획을 펼쳤습니다. 투입 병력은 특전사 5개 팀, 총 100명입니다. 알파팀은 시아누크빌, 브라보팀은 프놈펜 외곽, 찰리팀은 국경지대, 델타팀은 포이펫, 에코팀은 프놈펜 시내를 담당합니다. 각 팀은 20명으로 구성되며 팀장은 모두 200회 이상의 작전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입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H-45분 백두 전자전기가 출격하여 캄보디아 전역의 군사통신망을 교란합니다. 동시에 아리랑 정찰위성과 글로벌 호크 무인기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H-30분 KF-21 전투기 8대가 캄보디아 영공에 진입하여 제공권을 장악합니다. 레이더 기지나 방공시설에서 위협이 감지되면 즉시 무력화합니다. H-시각 정각 특전사 5개 팀이 동시에 목표 지점에 투입됩니다. C-17 수송기에서 헬로 강화 또는 패러슈트 강화를 실시합니다. 목표 제압 예상 시간은 각 목표당 15분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H+30분 모든 목표 제압 완료 및 인질 구출. H+60분 전 병력 철수 완료. 해상에서는 세종대왕함이 시아누크빌 앞바다에서 작전을 엄호합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사령관님, 100명으로 충분합니까? 목표가 5곳인데요. 강민석 사령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차장님. 우리 특공대원 1명은 적군 1개 분대와 맞먹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압도적인 정보력과 기술력이 있습니다. 최신형 야간 투시경, 열상 감지기, 실시간 위성정보, 드론 지원까지. 캄보디아 조직원들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볼 수조차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유령처럼 나타나 일을 끝내고 사라질 것입니다. 임 의장이 덧붙였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해병대 1개 대대가 상륙함 독도함에 탑승하여 대기합니다. 공군도 추가 전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을 겁니다. 이것은 과잉 대응이 아닙니다. 완벽한 대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한 청년의 죽음, 수백 명의 납치, 그리고 자국민 교육이나 시키라는 모욕.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 시각 캄보디아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프놈펜 국방부 청사에서는 군 고위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최후 통첩을 보내왔지만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다. 우리 군은 준비되어 있다. 한 장군이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모든 부대에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레이더 기지가 24시간 가동 중이고 방공 부대도 대기 상태입니다. 만약 한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하면 즉시 격추하겠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레이더가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의 미사일이 이미 한국의 전자전에 무력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프놈펜의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토크쇼가 한창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은 기계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인들은 베트남전 내전을 겪으며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한국군은 70년 넘게 전쟁을 안 해봤어요. 정글 환경에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스튜디오에서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행자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더욱 과열되었습니다. 한 캄보디아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자동 소총을 들고 셀카를 찍어 올렸습니다. 캡션에는 한국군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글에서 만나요. 진짜 전사가 누군지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삽시간에 15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댓글들은 더욱 황당했습니다. 한국군은 징집병이잖아. 우리는 직업군인이야. 첨단 장비. 정글에서는 소용없어. 우리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싸울 줄 알아. 한국인들 울면서 도망갈 거야.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그랬던 것처럼. 한 캄보디아 유튜버는 생방송에서 한국군 장비 사진을 띄워놓고 조롱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K2 전차. 미국 M1 에이브람스 짝퉁이에요. KF-21 전투기. 미국 기술 좀 얻어서 만든 거죠. 한국은 독자적으로 만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 기술 베낀 거예요. 시청자 채팅창에는 맞아요. 한국은 복붙국가, 우리가 이깁니다. 같은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방송인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실전 경험이 없어요. 마지막 전쟁이 언제죠? 70년 전. 우리는 최근에도 태국이랑 싸웠어요. 누가 더 강하겠어요? 프놈펜 시내의 한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대규모 반환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한국 국기를 그린 종이를 찢고 불태웠습니다. 학생회장이 확성기를 잡고 외쳤습니다. 한국은 경제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위대한 앙코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구호를 외쳤습니다. 굴복하지 않는다. 캄보디아 만세. 한국은 물러가라. 캄보디아 국영방송은 특별 뉴스를 편성했습니다. 앵커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한국의 위협에 대비하여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훈센 총리께서는 캄보디아는 어떤 외세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화면에는 캄보디아군의 훈련 장면이 나왔습니다. 녹슨 전차들이 덜컹거리며 움직이고 낡은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구형 소총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국민들은 그 장면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화면에 나온 전차 중 절반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군인들이 들고 있는 총기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고장이 잦다는 것을 말입니다. 국방부 지하 작전 상황실로 돌아온 저는 모니터를 통해 캄보디아의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보사령부가 캄보디아의 방송과 소셜미디어를 모두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한 정보관이 보고했습니다. 차장님, 캄보디아 국민의 95% 이상이 자국 군대가 한국군보다 강하거나 최소한 대등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의 선전과 언론 통제 때문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모르는군요.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입니다. 옆에 있던 박성훈 정보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차장님, 어쩌면 모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마지막 행복일지도 모릅니다. 내일 새벽이면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현실을 마주하게 될 테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금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볼 수 있었던 마지막 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오산 공군기지에서는 특공대원들이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알파팀장 서준호 소령이 대원들을 집합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임무는 명확하다. 우리 국민을 구출하고 범죄자들을 제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캄보디아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대한민국 특전사가 누구인지를. 대원들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한 대원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캄보디아군이 저항하면 어떻게 합니까? 서소령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항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 우리가 나타나는 순간 게임은 끝이다. 브라보 팀장 김태준 소령은 작전 지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목표 건물은 5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다. 1층에 경비 6명, 2층에 조직원 15명, 3층부터 5층까지 인질들이 감금되어 있다.
우리는 옥상으로 강화하여 하향식으로 제압한다. 예상 소요 시간은 8분이다. 한 대원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8분도 길어요. 5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김소령이 웃었습니다. 좋다. 그럼 5분 안에 끝내자. 찰리 팀장 박민재 소령은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445B 야간 투시경, 소음기가 장착된 K2C 소총, 위성통신 장비, 소형 정찰 드론까지. 한 대원이 드론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장비들이면 우리는 정말 투명인간이 되는 거네요. 박소령이 대답했습니다. 투명인간? 아니, 우리는 신이다. 적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자국민 교육이나 시키라고 했지?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이 뭔지 가르쳐 줄 것이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C-17 수송기 5대가 활주로에 대기했습니다. 특공대원들이 차례로 탑승을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표정은 단호했고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강민석 특전사령관이 마지막 격려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최정예 전사들이다. 여러분의 어깨에 5천만 국민의 자긍심이 실려 있다. 캄보디아는 우리 국민을 죽였고 우리를 모욕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오라. 대한민국이 여러분과 함께한다. 100명의 특공대원이 일제히 격려했습니다. 필승! 수송기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관제탑에서 이륙하는 수송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5대의 거대한 수송기가 차례로 활주로를 질주하며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을 향해 캄보디아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캄보디아여, 잘 자거라. 이것이 너희의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 것이다. 내일 새벽 너희는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다. 다음 장을 넘겨드릴까요? 다음 3장 정서 핵심 격분의 시작. 작전 개시 6시간 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인 사업가 정수진 씨가 프놈펜 시내 호텔 로비에서 백주대 낮에 납치되었습니다. 호텔 CCTV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장한 남성 5명이 로비로 들이닥쳐 정 씨를 끌고 나갔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그저 지켜만 보았습니다. 투숙객들도 휴대폰으로 촬영만 할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정 씨의 가족에게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의자에 묶인 채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정 씨가 보였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가 말했습니다. 10억 원을 준비하세요. 이틀 안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대사관에 연락하면 이 사람은 시체로 돌려받을 겁니다. 이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청와대는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이 상황실로 직접 내려왔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각하, 캄보디아 경찰에 즉시 수사를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의 주먹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최후 통첩을 보낸 상황에서 또 우리 국민을 납치했단 말이오? 이건 선전포고나 다름없소.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과 굴욕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각하, 작전을 앞당겨야 합니다. 정수진 씨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고의로 우리를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합참의장 임태호 대장이 보충했습니다. 각하, 이것은 의도된 도발입니다. 캄보디아는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차장, 작전을 앞당길 수 있소?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각하. 오히려 지금이 더 좋습니다.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타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소. 작전을 12시간 앞당기시오. H시각을 오늘 밤 자정으로 변경하시오. 그리고 정수진 씨를 반드시 살아서 구출하시오. 캄보디아에게 보여주시오. 우리의 경고가 허언이 아니었음을 말이오. 긴급 지시가 전방의 모든 부대에 하달되었습니다. 이미 캄보디아 근해로 향하던 수송기들과 함정들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특전사 대원들은 기내에서 최종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서준호 알파 팀장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긴급 목표가 추가됐다. 정수진 씨를 납치한 조직의 거점이다. 위치는 프놈펜 시내 중심부 한 대형 상업 빌딩 지하다. 브라보팀이 주공을 담당하고 우리 알파팀 일부가 지원한다.
김태준 브라보 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살려서 구출하겠습니다. 시간은 H+10분. 다른 목표들과 거의 동시에 투입된다. 작전 시간은 최대 10분이다. 충분합니다. 그 시각 캄보디아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프놈펜 중앙광장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들이 열병식을 벌였고 전차와 장갑차들이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녹슨 차체와 낡은 도색이 역력했지만 캄보디아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훈센 총리가 연단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무적이다. 그의 목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식민 지배를 이겨냈고 미국의 폭격도 견뎌냈고 베트남의 침공도 막아냈다. 한국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그가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웃기는 소리다. 그들이 감히 우리 영토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은 캄보디아 전사들의 분노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광장을 가득 메운 10만 명의 군인들과 시민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캄보디아 만세. 훈센 만세. 한국은 물러가라. 국영방송은 이 장면을 생중계했고 아나운서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군대의 위용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무시했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대 앞에서 한국군은 무력합니다. 화면에는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구형 전차들이 비쳤습니다. 그중 몇 대는 연기를 뿜으며 고장난 듯 보였지만 아나운서는 그것조차 강력한 화력의 증거라고 찬양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서는 긴급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최후 통첩의 시한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은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우리에게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의 장군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오늘 우리가 한국인을 또 체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것입니다. 주권국가니까요. 장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했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승리의 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캄보디아 누리꾼이 올린 게시물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국이 일주일 시한을 줬는데 벌써 지났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키읔키읔키읔 한국은 입으로만 큰 소리치는 나라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훈센 총리님이 한국을 완전히 눌렀어요. 이 게시물에는 20만 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댓글들은 더욱 과격했습니다. 한국은 쫄았어 키읔키읔 역시 우리 총리님 최고. 한국군? 그냥 겁쟁이들이야. 이제 한국인 더 잡아도 되겠네. 한 캄보디아 유튜버는 긴급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채널에는 삽시간에 10만 명이 접속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후 통첩 시한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가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허세였어요. 그들은 경제는 좀 잘 살지 모르지만 군사적으로는 우리한테 못 당해요. 우리는 실전 경험이 있어요. 한국은 허세였어요. 그들은 경제는 좀 잘 살지 모르지만 군사적으로는 우리한테 못 당해요. 우리는 실전 경험이 있어요. 한국은 70년 동안 전쟁 안 해봤잖아요. 채팅창이 키읔키읔키읔 한국 쫄았다. 우리가 이겼다로 도배되었습니다. 프놈펜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는 국제정치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협은 전형적인 약소국 위협 전략이었습니다. 큰 소리를 쳐서 상대를 위축시키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정부가 굴복하지 않자 한국은 결국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정말로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교수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주권국가를 침공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한국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리 없어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동맹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상공 3만 피트 높이에서 한국 공군의 정찰위성이 캄보디아 전역을 정밀 스캔하고 있다는 것을. 프놈펜 광장의 열병식 장면이 실시간으로 한국 국방부 상황실로 전송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자랑하는 레이더 기지와 방공시설의 정확한 좌표가 이미 한국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몇 시간 후
그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캄보디아 국영방송은 저녁 메인 뉴스에서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의 허세, 완전히 무너지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일주일의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시한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은 우리를 겁박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행동할 용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화면에는 푸놈펜 거리를 걷는 시민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캄보디아는 평화롭습니다. 한국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푸놈펜 시내의 한바에서는 군 간부들이 모여 술을 마시며 한국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령이 술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에게 건배. 그들의 허세에 건배. 주변의 장교들이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다른 소령이 말했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맞았어요. 한국은 입으로만 떠드는 나라예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요. 우리가 한국인 하나 더 잡았는데도 아무 말 없잖아요. 결국 한국은 쫄은 거예요. 그들은 계속 술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 편대가 이미 오키나와를 출발하여 남쪽으로 비행하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국방부 지하작전 상황실에서 저는 이 모든 장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국영방송의 한국의 허세 특집, 소셜미디어의 조롱, 술 마시는 군 간부들까지 정보사령부가 모든 것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박성훈 정보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차장님, 저들은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이죠.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H-6시간이었습니다. 임태호 합참의장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이 차장,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KF-21 편대가 이륙했고 특전사는 최종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세종대왕함은 이미 시아누크빌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H시가까지 6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장님, 캄보디아는 지금 우리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임 의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방심하고 있을 때 타격받는 것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저는 메인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푸놈펜의 불빛들, 시아누크빌의 해안선, 국경지대의 어둠,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몇 시간 후 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캄보디아여, 마지막 평화를 즐겨라. 자정이 되면 너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오후 9시 H-3시간 KF-21 전투기 8대가 대형을 갖추며 캄보디아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편대장기에 탑승한 이정훈 중령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썬더 편대 목표까지 300km. 모두 준비 상태 확인. 썬더2 준비 완료. 썬더3 준비 완료. 차례로 응답이 들어왔습니다. 조종사들은 모두 1000시간 이상의 비행 경험을 가진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최신의 전투기가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오후 10시 H-2시간 C-17 수송기 5대가 캄보디아 영공 100km 밖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기내에는 특전사 대원 100명이 완전 전투 장비를 착용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호 소령이 대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두의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중이었습니다. 냉철한 프로페셔널의 눈빛이었습니다. 서 소령이 말했습니다. 1시간 후면 우리는 캄보디아 상공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오는 것조차 모를 것이다. 준비하라. 이번 작전으로 전 세계가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오후 11시 H-1시간 푸놈펜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웃고 평화로운 저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청사의 불빛도 꺼져 있었습니다. 군 간부들은 집에 가서 잠들었습니다. 레이더 기지의 당직병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방공부대는 비상대기가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곳에서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캄보디아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타이만 해협에서 세종대왕함이 전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상공 3만 피트에서 수송기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100명의 특공대원들이 조국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마지막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드릴까요? 다음 4장 정서 핵심 폭발하는 결단. 오후 11시 45분 H-15분 국방부 지하 작전 상황실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작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푸른색 점들이 한국군 전력을, 붉은색 점들이 목표 지점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상황실 중앙에 서서 모든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직접 상황실에 내려와 계셨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태호 합참의장이 최종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각하, 모든 전력이 예정된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KF-21편대는 캄보디아 영공 50km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백두 전자전기는 작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특전사 탑승 수송기들은 강화 지점을 향해 이동 중입니다. 세종대왕함은 시아누크빌 해상 30km 지점에서 작전 준비 완료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동태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하. 그들의 레이더는 우리 전력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방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분 후면 자정입니다. 10분 후면 캄보디아는 영원히 잊지 못할 밤을 맞이하게 되겠군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센은 우리더러 자국민 교육이나 시키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겠습니다.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상황실의 모든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되찾는 전쟁이었습니다. 오후 11시 50분 H-10분 작전 통제관이 보고했습니다. 전자전개 시 스크린의 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백두 전자전기에서 강력한 전자파가 방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의 군사통신망이 순식간에 교란되기 시작했습니다. 푸놈펜의 군통신사령부에서는 갑자기 모든 스크린에 잡음이 나타났습니다. 당직 사관이 당황해서 상급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선도 지직거리는 소음만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장비 고장인가? 그들은 한국군의 전자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캄보디아의 레이더 기지에서는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온통 허상으로 뒤덮였습니다. 수백 개의 가짜 신호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레이더 담당 병사가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레이더가 이상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소령이 화면을 보더니 손을 휘저었습니다. 또 고장이구만. 이 낡은 장비 좀 교체해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내일 아침에 정비병 불러.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아 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KF-21 8대가 소리 없이 캄보디아 영공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오후 11시 55분 H-5분 썬더 편대장 이정훈 중령이 무전을 켰습니다. 썬더 편대, 캄보디아 영공 진입. 고도 1만 미터, 속도 마하 0.8. 적 반응 없음. 스텔스 모드 유지. 각자 지정구역으로 이동. 8대의 전투기가 대형을 풀고 각자의 목표 구역으로 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령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푸놈펜의 야경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평화롭게 잠들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이 평화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푸놈펜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아누크빌의 해안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국경지대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공에서 한국 공군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바다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몇 분 후 100명의 특공대원들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후 11시 58분 H-2분 작전 통제관이 최종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H-2분 전 부대 최종 확인. 차례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썬더 편대 작전 준비 완료. 알파팀 강화 준비 완료. 브라보팀 강화 준비 완료. 찰리팀 강화 준비 완료. 델타팀 강화 준비 완료. 에코팀 강화 준비 완료. 세종대왕함 화력 지원 준비 완료. 모든 보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예 전력이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통령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김준혁 씨를 기억하십니까? 28살 청년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캄보디아로 갔다가 시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수진 씨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국민 교육이나 시키라고.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죽음을 비웃었습니다.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보여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말입니다. 오후 11시 59분 30초, H-30초, 상황실이 숨죽였습니다. 작전 통제관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20초, 15초, 10초, 대통령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5, 4, 3, 2, 1. 자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손이 내려왔습니다. 작전 개시. 임태호 합참의장이 즉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전 부대 작전 개시. 작전명 천둥. 지금 시작한다. 그 순간 캄보디아 상공에서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17 수송기 5대의 후방 램프가 일제히 열렸습니다. 밤하늘에 차가운 바람이 기내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서준호 소령이 대원들에게 손신호를 보냈습니다. 출격. 알파팀 20명이 차례로 뛰어내렸습니다. 검은 낙하산이 밤하늘에 펼쳐졌지만 지상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령처럼 조용히 목표 지점을 향해 강화했습니다. 브라보팀, 찰리팀, 델타팀, 에코팀도 동시에 강화를 시작했습니다. 100명의 대한민국 특공대원들이 캄보디아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푸놈펜 시내 한 대형 상업 빌딩 옥상. 브라보팀이 조용히 착지했습니다. 김태준 소령이 손신호로 지시했습니다. 대원들이 신속하게 옥상 출입구로 이동했습니다. 한 대원이 전자장비로 잠금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3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팀이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보이는 세상은 녹색이었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김소령이 앞장섰습니다. 발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령이었습니다. 시아누크빌 외곽 한 대형 창고 건물. 알파팀이 건물 주변에 착지했습니다. 서준호 소령이 소형 드론을 날렸습니다. 드론의 열상 카메라가 건물 내부를 스캔했습니다. 1층에 경비 6명, 2층에 조직원 15명, 3층에 인질 123명이 감지되었습니다. 서 소령이 손신호를 보냈습니다. 팀이 2개 분대로 나뉘었습니다. 1분대는 정문으로, 2분대는 후문으로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문을 부수는 소리조차 최소화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유압도구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국경지대, 밀림 속 은신처. 찰리팀이 숲속에 착지했습니다. 박민재 소령이 GPS를 확인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500m. 팀이 일렬 종대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최신형 부츠가 낙엽을 밟아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목표 건물이 보였습니다.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내부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범죄 수익금을 나누며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소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파티는 곧 끝날 것이었습니다. 포이팩 카지노, 뒷골목 창고. 델타팀이 건물 옥상에서 로프로 하강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10여 명의 남자들이 책상에 앉아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여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들이었습니다. 납치한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델타 팀장이 손신호를 보냈습니다. 3초 후 진입한다. 하나, 둘, 셋. 창문이 동시에 깨졌습니다. 섬광탄이 던져졌습니다. 푸놈펜 시내 중심부 고급 주택가. 에코팀이 한 저택 담장 너머에 착지했습니다. 이곳은 범죄 조직의 자금 관리 책임자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팀이 조용히 정원을 가로질렀습니다. 현관문 앞에 경비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에코팀장이 소음 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푸쇼. 2발의 마취탄이 경비들의 목에 명중했습니다. 경비들은 소리도 못 내고 쓰러졌습니다. 팀이 신속하게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의 스크린에는 5개 팀의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각 팀장의 헬멧 카메라에서 전송되는 영상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은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캄보디아 어딘가에서 대한민국 특공대원들이 우리 국민을 구출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누크빌 창고 건물 1층. 알파팀 1분대가 진입했습니다. 경비 한 명이 복도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손이 나와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동시에 마취제가 주입되었습니다. 경비는 소리도 못 내고 기절했습니다. 대원이 그를 조용히 바닥에 눕혔습니다. 나머지 경비 5명도 같은 방식으로 제압되었습니다. 단 30초 만에 1층이 장악되었습니다. 서준호 소령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알파 1 1층 확보. 2층 진입.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조직원 한 명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러 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시끄럽게 떠들던 1층 경비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 어디 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가 1층으로 내려가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것이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2층 대형 사무실. 조직원 14명이 책상에 앉아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헤드셋을 끼고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검찰청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범죄 계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들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섬광탄이 던져졌습니다. 엄청난 빛과 소음이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조직원들은 눈과 귀를 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검은 옷을 입은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바닥에 엎드려. 유창한 한국어였습니다. 조직원들은 패닉 상태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30초 만에 14명 전원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3층, 인질들이 갇힌 방. 서준호 소령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들이었습니다. 대부분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서 소령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특전사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구출하러 왔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온 거예요? 예. 이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사방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석 달간, 넉 달간 감금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은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푸놈펜 지하 감금 시설. 브라보 팀이 철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준 소령이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소형 지향성 폭약이었습니다. 팀원들이 후퇴했습니다. 폭발했습니다. 철문이 안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팀이 진입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 한 남자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정수진 씨였습니다. 김소령이 다가가 결박을 풀었습니다. 정수진 씨, 들리십니까? 정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누구세요? 대한민국 특전사입니다. 구출하러 왔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H+15분. 모든 목표가 제압되었습니다. 범죄자 237명 체포. 인질 325명 구출. 아군 피해 전무.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참모들도 모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임태호 합참의장이 보고했습니다. 각하, 작전 천둥,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전원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습니다. 대통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그 순간 캄보디아 국방부에서는 긴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잠들어 있던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한국군이 쳐들어왔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푸놈펜 거리에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왔다는 것을. 그들의 평화로운 밤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드릴까요? 다음 5장. 정서 핵심 역전되는 상황. H+20분. 푸놈펜 국방부 청사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잠옷 차림의 국방부 장관이 작전 상황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보고해. 당직 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시아누크빌, 푸놈펜, 포이펫 국경지대에 동시다발적으로 공격당했습니다.
우리 통신망이 마비되어서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한국군이야? 정말 한국군이 쳐들어온 거야? 예,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허세만 부린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그였습니다. 우리 레이더는 뭐 했어? 방공망은? 어떻게 우리 영공에 침투한 거야? 그게 레이더가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통신이 두절되고 그 다음 순간 그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의 능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즉시 군대를 출동시켜 한국군을 저지해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H+30분 특전사전팀이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구출된 인질 325명은 대기 중이던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체포된 범죄자들은 현장에 캄보디아 경찰이 올 때까지 결박된 채 남겨졌습니다. 특공대원들은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국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결박된 범죄자들과 파괴된 문짝들, 그리고 벽에 쓰인 메시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전사 마이너스 저스터스 딜리버드. 시아누크빌 해상에서는 세종대왕함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캄보디아 해군의 고속정 세척이 뒤늦게 출동했습니다.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저 한국 군함을 저지하라. 하지만 고속정이 접근하자마자 세종대왕함의 강력한 탐조등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동시에 무전이 날아왔습니다. 캄보디아 해군에 경고한다. 이것은 대한민국 해군 세종대왕함이다. 즉시 항로를 변경하라. 계속 접근 시 자위권을 행사한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고속정의 함장은 앞에 펼쳐진 광경에 압도당했습니다. 세종대왕함은 그들의 모든 고속정을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갑판 위의 무장들이 위협적으로 빛났습니다. 함장은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여기는 고속정 3. 상황이 우리가 상대할 수준이 아닙니다. 철수 요청합니다. 캄보디아 해군 사령부에서는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뭐라고? 고속정 세척이 한국 군함 한 척을 못 막는다고? 사령관님, 저들은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우리 전체 해군을 합쳐도 상대가 안 됩니다. 사령관은 책상을 내리쳤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를 허가한다. 무모한 교전은 하지 마라. 캄보디아 해군 고속정들은 멀리서 세종대왕함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군함이 당당하게 캄보디아 해역을 누비며 작전을 완수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았습니다. H+1시간 국방부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귀환하는 수송기들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기내에는 구출된 인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멍한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가 저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저희를 구하러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와주셨어요. 대통령은 그 영상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있던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작전을 감행한 이유였습니다.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임태호 합참의장이 보고했습니다. 까카, 전 병력 무사히 귀환 중입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오전 7시입니다. 인천공항에서 환영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국민들에게 알리십시오. 우리가 해냈다고. 우리 국민을 모두 구출했다고 말입니다. 새벽 2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는 긴급 강요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훈센 총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한국군이 우리 영토에 침투해서 작전을 펼치고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우리 군대는 대체 뭘 한 거야?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리님. 그들의 작전 속도가 우리가 대응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대응하기도 전에? 훈센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국방부 장관이야? 당신은 한국군이 올 리 없다고 했잖아. 허세라고 했잖아.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총리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외교적 항의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하겠습니다. 훈센이 비웃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거기서 우리 편을 들어줄 나라가 있을 것 같아?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야. 중국도.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마지막 보루. 중국 대사를 불러. 지금 당장. 외교부 장관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총리님,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상관없어. 당장 불러. 1시간 후 중국 대사가 총리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훈센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대사님, 한국이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합니다. 중국 대사는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총리님, 저희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와 한국의 양자 문제입니다. 중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훈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중국의 친구가 아닙니까? 대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친구입니다. 하지만 총리님,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연간 교역액이 3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캄보디아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잔인하리만큼 솔직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작전은 자국민 구출이었습니다. 국제법상 정당성이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범죄 조직을 방치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캄보디아 편을 들기는 어렵습니다. 훈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애초부터 캄보디아를 지킬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그들은 단지 캄보디아를 이용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속보 마이너스 한국군 캄보디아에서 특수작전 감행 300여 명 구출 성공. BBC 한국 전격적 군사작전으로 자국민 구출 완벽한 작전 수행. 로이터 한국 특전사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 소탕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어. 뉴욕타임스 한국 동남아에서 군사력 과시 캄보디아 속수무책. 알자지라 한국의 신속한 작전 국제사회 주목 자국민 보호의 모범 사례 외신 기자들의 분석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군사 전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군의 이번 작전은 교과서적이었다. 정보 수집, 전자전, 특수 침투, 목표 제압, 신속한 철수까지 모든 단계가 완벽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민간인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작전 능력을 보여준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정학적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이번 작전은 동남아 지역 내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한국을 새롭게 평가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국이다. 새벽 4시 캄보디아 소셜미디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한국을 조롱하던 게시물들은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충격과 공포의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한국군이 우리 영토에 들어와서 작전하고 나갔다고? 우리 군대는 뭐 했어? 아무것도 못 막았잖아. 내가 한국을 무시했던 게 부끄럽다. 그들은 진짜였어. 우리가 개구리였구나. 우물 안 개구리. 한 누리꾼이 올린 게시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한국군 와보라고 큰소리쳤던 사람들 어디 갔어? 한국군 정말 왔는데? 프놈펜의 한 카페에서는 대학생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한국은 절대 못 온다고 했잖아. 근데 왔어. 그것도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다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한 거야. 우리 군대가 강하다고 한국은 약하다고. 다 거짓말이었어. 그럼 우리가 믿었던 게 다 뭐야? 우리가 바보였던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정부가, 언론이, 교수들이 모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캄보디아 군부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현역 대령이 익명으로 독립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우리는 노후화된 장비와 형편없는 훈련으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국방 예산은 고위층이 착복했고 군 현대화는 구호로만 존재했습니다. 한국군과 싸운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개미가 코끼리에게 덤비는 것과 같습니다. 이 폭로는 캄보디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군 지도부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새벽 5시 한국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자정 대한민국 국군은 작전명 천둥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5개 범죄 조직 거점을 동시에 타격했고 우리 국민 325명을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범죄자 237명을 체포하여 캄보디아 당국에 인계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우리 군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민간인 피해 역시 전무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정밀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대변인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 정부에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죄를 방조했습니다. 우리의 작전은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요? 대변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우리 국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6시 인천공항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구출된 국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와 환영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돌아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저기 타고 있어요. 석 달 만에 보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옆에 있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6.25 때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새벽 7시 수송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구출된 국민들이 하나씩 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향이다. 집이다. 가족들이 달려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사방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구출자가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줄 몰랐습니다. 나라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찾아와 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공항 VIP실에서는 특전사 대원들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서준호 소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서소령이 격려했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각하.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후 세계는 대한민국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자긍심을 되찾았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대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영웅입니다.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는 훈센 총리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어둠만이 보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위신을, 신뢰를, 국민의 지지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있다는 착각을 말입니다.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국 외교부였습니다. 협상을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훈센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항복하는 것. 아니, 정확히는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드릴까요? 다음. 6장. 정서 핵심 압도당한 현실. 작전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국제사회의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반응은 동남아 국가들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태국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태국 최대 뉴스 채널은 긴급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한국, 캄보디아에서 완벽한 작전 수행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해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해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한국이 단 몇 시간 만에 자국민을 모두 구출하고 돌아갔습니다. 태국 소셜미디어는 한국에 대한 찬사로 가득 찼습니다. 한 태국 네티즌이 올린 게시물이 순식간에 100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훅만해 씨 눈치가 정말 빠르네요. 한국 대표단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만나러 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무시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댓글들은 더욱 열광적이었습니다. 자국민을 사랑하고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돕는데 하나가 되는 나라. 저는 그 나라를 존경합니다. 다른 네티즌이 썼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한국 정부는 대단합니다. 긴급 상황에 처한 것처럼 엄청난 결단력을 보여줬어요. 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익명으로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캄보디아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항상 당신 내 국민 교육이나 제대로 시켜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응팀이 도착하자마자 완전히 태세를 바꿨습니다. 이것이 진짜 국력입니다. 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도 말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오만했는데 한국 앞에서는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한국의 실력을 보여준 것이죠. 베트남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민간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베트남도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베트남 언론인이 기고문을 썼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다. 그것은 자국민에 대한 책임감이다. 캄보디아는 국제 범죄의 온상이 되어 있었지만 주변국들은 외교적 마찰을 두려워해 강력히 대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제범죄 조직에 대한 단속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배경 브리핑에서 한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더 솔직했습니다. 한국의 작전은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정보, 계획, 실행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우리 동맹국 중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특수작전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역 안정을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방위성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방위성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군의 이번 작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통합 막료장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같은 수준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특수전 능력은 우리가 평가했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우군으로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중국의 반응은 가장 미묘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형식적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합니다.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조는 예상보다 훨씬 약했습니다. 강력한 비난이나 제재 위협은 없었습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익명으로 로이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도 난처한 입장입니다. 캄보디아를 노골적으로 두둔하면 국제사회에서 범죄 은신처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칠 테니까요. 게다가 중국도 캄보디아 내 중국인 대상 범죄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중국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베이징의 한 싱크탱크는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가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은 우리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특히 전자전 능력과 정밀 타격 능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 고위 장성은 내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더 이상 약소국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제 지역 강국이다.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야당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야당 대표 삼랭시는 망명지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훈센 정부가 범죄 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국가를 팔아넘긴 결과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아니라 부패한 우리 정부에 분노해야 합니다. 한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야말로 자국민도 외국인도 보호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입니다. 프놈펜 도심에서는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훈센 퇴진. 부패 정권 타도. 우리를 속인 정부는 물러가라. 경찰이 강경 진압에 나섰지만 시위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가 외신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한국은 약하다고, 우리 군대가 강하다고.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비웃고 있어요. 이게 다 정부 때문이에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군 한 개 대대에게 속수무책이었으면서 무슨 국방이냐. 중국이 도와줄 거라더니 결국 입만 살았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다. 한국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다.
캄보디아 정부는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퍼져나갔고 국민들의 눈은 떠져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군부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또 다른 현역 대령이 익명으로 독립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우리는 노후화된 장비와 형편없는 훈련 상태로 방치되어 왔습니다. 정부 고위층은 국방비를 착복하고 군 현대화는 뒷전이었습니다. 한국군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개미가 코끼리에게 덤비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장군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대신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이 폭로는 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특별 브리핑을 열어 양국 군사력 비교 자료를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숫자들이 하나씩 표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마이너스 상비군 45만 명, 예비군 270만 명, 캄보디아 육군 마이너스 상비군 22만 명, 예비군 없음. 대한민국 공군 마이너스 전투기 383대, 캄보디아 공군 마이너스 작동 가능한 전투기 없음. 대한민국 해군 마이너스 이지스 구축함 6척 포함 총 227척, 캄보디아 해군 마이너스 고속정 14척. 숫자가 스크린에 표시될 때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얼마나 걸릴까요? 국방부 대변인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에 불과하지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캄보디아는 전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자국민 보호였고 그 목표는 이미 달성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브리핑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캄보디아 소셜미디어에도 번역되어 올라왔습니다. 캄보디아 누리꾼들의 반응은 충격과 자조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 알겠다. 한국을 조롱했던 내가 부끄럽다.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 우리는 우물안개구리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군 올 테면 와보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이제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실이 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의 한 군사 전문가는 자국 독립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10배, 어떤 분야에서는 100배 이상 강합니다. 우리가 한국과 맞서겠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작전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 영공에 들어와서 5곳을 동시에 타격하고 300명이 넘는 사람을 구출하고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냉혹한 현실입니다. 푸놈펜의 한 대학교에서는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제정치학과 교수들이 모여 이번 사태를 분석했습니다. 한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만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도 지역 최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시한 것은 우물안개구리의 오만이었습니다. 다른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중국을 맹신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중국은 방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훈센 총리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국에 강경하게 대응하자니 군사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았고 굴복하자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더구나 국내 정치적으로도 위기였습니다. 야당과 시민들은 그의 퇴진을 요구했고 군부 일각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위 참모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과 협상해야 할 것 같소. 다른 방법이 없소.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한국 측에서 협상을 제안해왔습니다. 방콕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훈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건은 무엇이오? 자국 내 모든 한국인 대상 범죄 조직 소탕, 피해자 배상, 그리고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또한 범죄 조직과 유착된 공직자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훈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자신의 측근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이시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완전히 굴복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이징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중국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비공식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번 작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들의 특수전 능력은 우리가 평가했던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른 관계자가 동의했습니다. 특히 전자전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통신망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한국을 더 이상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존중해야 할 상대입니다. 도쿄의 일본 방위성 본부에서도 비슷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방위성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재평가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고위 관료가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이제 동아시아의 주요 군사 강국입니다. 우리와 대등하거나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 전력과 미사일 전력에서는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방위성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게. 그들을 친구로 두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네. 워싱턴의 펜타곤에서는 한국군 작전에 대한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한국군이 미군의 직접 지원 없이도 고난도 특수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의 동맹국 중에서도 이런 능력을 가진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군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는가? 전 세계 상위 10위권 안에 든다고 봅니다. 특히 재래식 전력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들 것입니다. 회의실의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필요하다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강국이었습니다. 국방부 지하 상황실에서 저는 전 세계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언론 보도, 소셜미디어 반응, 정부 성명서까지 모든 것이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임태호 합참의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차장,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의장님. 우리는 보여줬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입니다. 스크린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김준혁 씨, 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명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드릴까요? 다음. 7장. 정서 핵심 최후의 역공. 작전 성공 3일 후 방콕의 한 고급 호텔 회의실에서 한국과 캄보디아의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제1차관과 국정원 차장, 법무부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안보실 차장 자격으로 동석했습니다. 캄보디아 측에서는 외교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 경찰청장이 나왔습니다. 훈센 총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가 보낸 대표단의 표정만 봐도 상황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항의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이 준비한 문서가 캄보디아 대표단 앞에 놓였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조직을 3개월 내에 완전히 소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와 기술 지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캄보디아 경찰청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술 지원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한국 경찰 특공대와 국정원 요원들이 캄보디아에 파견됩니다. 그들은 캄보디아 경찰과 합동작전을 펼칠 것입니다. 물론 캄보디아의 주권을 존중하여 캄보디아 경찰 주도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리 요원들은 모든 작전에 참관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권을 침해한 것은 캄보디아입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범죄를 방조한 것이 주권 침해 아닙니까?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작전 천둥을 다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원합니다. 선택하십시오.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나설 것인지를 말입니다.
캄보디아 대표단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다시 나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무부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둘째, 범죄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총액은 500억 원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1차적으로 배상하고 범죄자들의 자산을 압류하여 충당하십시오.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당황했습니다. 500억 원이라니 그것은 너무 과도합니다. 외교부 차관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과도하지 않습니다. 김준혁 씨를 비롯해 사망한 사람이 6명입니다. 납치되어 고문당한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500억 원은 최소한의 배상금입니다. 거부하신다면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배상금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국정원 차장이 세 번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범죄 조직과 유착된 캄보디아 공직자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캄보디아 대표단에게 건넸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문서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거기에는 경찰 간부 15명, 지방정부 공무원 23명, 그리고 중앙정부 고위관료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뇌물 금액, 거래 내역, 통화 기록까지 모두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입수했습니까? 국정원 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증거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국제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캄보디아 정부의 부패가 전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캄보디아 대표단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명단에는 훈센 총리의 최측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정권 내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영사경찰을 상주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인 대상 범죄를 모니터링하고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대사관의 영사 업무 권한을 대폭 확대합니다. 한국인이 피해를 입으면 우리 영사가 즉시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항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자국의 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했다면 우리가 이런 요구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김준혁 씨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우리 국민을 보호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나서는 것입니다. 외교부 차관이 마지막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다섯째, 이 모든 조건을 양국 정상 간 합의문으로 작성하고 공개합니다.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캄보디아 정부가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이 합의를 위반하면 대한민국은 다시 독자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캄보디아 대표단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프놈펜의 훈센 총리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캄보디아 외교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제안을 본국 정부에 보고하고 답변하겠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이틀 내에 답변이 없으면 합의는 결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라면? 경제 제재입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모든 경제 지원을 중단하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철수시키며 국민들의 캄보디아 방문을 전면 금지합니다. 캄보디아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캄보디아 대표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캄보디아 관광산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끊기면 캄보디아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캄보디아 대표단이 나갔습니다. 한국 대표단만 남았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관대한 겁니다. 우리는 군사작전을 확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화적 해결을 원합니다. 단,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 조건입니다. 국정원 차장이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틀 후 캄보디아 정부의 답변이 왔습니다. 훈센 총리가 직접 서명한 문서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한다. 캄보디아가 완전히 항복한 것입니다. 프놈펜에서는 긴급 강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훈센 총리는 분노와 굴욕으로 떨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강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총리님, 이것은 너무 굴욕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훈센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한국과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경제 제재를 당하면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훈센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처음부터 한국인들을 제대로 보호했어야 했어. 범죄 조직을 방치하고 뇌물이나 받아먹더니 결국 이 꼴이 됐잖아.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고위 관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훈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명단에 있는 사람들 전원 사직하시오.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시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이 정말로 다시 올 것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작전 천둥의 기억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프놈펜에서는 대대적인 반부패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국정원과 경찰이 파견한 고문단이 캄보디아 수사관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명단에 있던 고위 관료들이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간부 15명, 지방 공무원 23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중앙정부 고위 관료 5명도 사임하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언론은 이것을 한국 압력에 의한 대숙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부패한 공직자들이 드디어 처벌받는다. 한국이 우리 정부보다 우리 국민을 더 생각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경찰 특공대와 캄보디아 경찰의 합동작전도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시아누크빌의 대형 사기 조직이었습니다. 한국 경찰 특공대 20명과 캄보디아 경찰 100명이 동시에 거점을 급습했습니다. 한국 특공대원들이 선두에 섰고 캄보디아 경찰이 뒤를 따랐습니다. 작전은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조직원 63명 체포, 감금된 외국인 45명 구출. 이 중 한국인은 12명이었습니다. 작전을 지휘한 한국 경찰 특공대장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있을 뿐입니다. 한 달 동안 67개 범죄 조직이 소탕되었습니다. 체포된 범죄자는 1200명이 넘었습니다. 구출된 피해자는 530명, 그중 한국인이 210명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는 95% 감소했습니다. 프놈펜 주재 한국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한국인들이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양국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협조가 아니라 굴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캄보디아가 제소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모두 한국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중국조차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한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이 협력하여 범죄를 근절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한국의 승리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이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이 차례로 한국에 접촉해왔습니다. 그들도 자국민이 캄보디아나 다른 나라에서 범죄 피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외교부 차관이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도 자국민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태국 경찰청장도 왔습니다. 한국 경찰 특공대의 훈련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은 갑자기 동남아에서 자국민 보호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에서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캄보디아의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합동작전, 체포 현장, 구출된 피해자들. 임태호 합참의장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차장, 우리가 해냈습니다. 완전한 승리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의장님.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프놈펜의 한 대학교 강의실에서는 국제관계론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국력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강했다면 한국에게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정직함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실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입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최후 통첩을 보냈고 정말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국민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캄보디아와의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가 크게 감소했고 배상금도 단계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너무 강경하게 나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외교부 장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통령은 김준혁 씨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청년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혁 씨, 보고 계십니까? 당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는 변했습니다. 이제 어떤 나라도 우리 국민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대통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 2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너 한국 가고 싶지 않아? 응, 가고 싶어. 그런데 부끄러워. 우리나라가 한국한테 그렇게 했잖아. 맞아. 근데 신기한 건 한국 사람들이 캄보디아 사람들한테는 화 안 낸대. 정부한테만 화났대. 정말? 어떻게 알았어? 한국 인터넷 봤어. 그들은 캄보디아 국민과 정부를 구분하더라.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부패한 정부 때문에 고생한다고 동정하더라. 두 학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단한 나라야, 한국. 응, 그래서 더 가고 싶어. 배우고 싶어. 저런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야. 다음 장을 넘겨드릴까요? 다음. 8장. 정서 핵심 자긍심의 완성. 작전 성공 한 달 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강당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작전 천둥 참전 용사 표창식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합참의장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무대 앞에 앉아있는 100명의 특전사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화려한 영웅 대접을 원하지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진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달 전 우리는 국가적 굴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납치당하고 살해당하고 고문당했습니다. 그 나라 정부는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자국민 교육이나 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앉아 계신 100명의 용사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우리 국민 325명을 구출했고 범죄자 237명을 제압했으며 단 한 명의 아군 피해도 없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특전사 대원들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계속했습니다. 오늘 이후 세계는 대한민국을 다르게 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필요하다면 멀리까지 가서 우리 국민을 구할 수 있는 강국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신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 경례했습니다. 국가 원수가 군인들에게 먼저 경례하는 이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전사 대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답례했습니다. 충성! 표창장 수여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준호 소령을 비롯한 5명의 팀장들이 먼저 무대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화랑무 공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 중 하나였습니다. 서준호 소령이 훈장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각하.
진짜 영웅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준 우리 국민들입니다. 대통령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웅입니다. 나머지 95명의 대원들에게도 차례로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강당 뒤쪽에는 특별 초청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작전 천둥으로 구출된 국민들이었습니다. 325명 전원을 초청하지는 못했지만 대표로 5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수진 씨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멍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표창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자 구출된 국민들이 특전사 대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수진 씨가 김태준 소령을 찾아왔습니다. 소령님, 저를 기억하십니까? 김소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푸놈펜 지하 감금 시설. 어떻게 있겠습니까? 정수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나라가 저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셨어요. 지옥 같은 그곳에 천사처럼 나타나셨어요. 그는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김소령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포기할 리 없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구출자들도 다가와 대원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특전사 대원들은 약간 어색해하면서도 그들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김준혁 씨의 어머니가 서준호 소령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령님과 대원분들 덕분에 다른 엄마들의 아들과 딸들은 돌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 나라가 제 아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소령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차렷 자세로 서서 김준혁 씨의 영정에 경례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특전사 대원들도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준혁 씨, 편히 쉬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피로 연장 한쪽에서는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임태호 합참의장이 보고했습니다. 각하, 작전 천둥 이후 우리 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한미연합 특수작전 훈련을 제안해왔고 영국 국방부에서도 우리 특전사와의 교류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모두 안보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자국민 보호 시스템을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강한 것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각하. 저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작전을 총괄했던 국가안보실 차장으로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저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들은 일제히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작전 천둥,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되찾다, 동아일보 캄보디아 굴복시킨 한국군의 위력중앙일보. 세계가 놀란 한국 특전사의 완벽한 작전 한결의 자국민 보호, 국가의 최우선 임무임을 증명 경향신문 한국, 이제 지역 강국의 반열의 사설들도 일제히 정부와 군을 칭찬했습니다.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목소리였습니다. 외신들의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심층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부상동아시아 새로운 강자의 등장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한국 전쟁의 잿더미에서 재건 중인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과학 강국이며 이제 작전 천둥을 통해 강력한 군사력까지 증명했다. 한국은 이제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군사작전 성공은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 신인도가 올라가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 또한 한국산 무기의 수출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그 예측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작전 천둥 이후 한 달간 한국산 무기에 대한 문의가 300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KF-21 전투기, K2 흑표 전차,
천공 방공 미사일 시스템. 전 세계가 항공 무기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작전 천둥은 우리 무기 체계의 실전 능력을 증명한 최고의 마케팅이었습니다. 올해 방산 수출 목표를 2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국민들의 자긍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란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다.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다. 우리 군대 최고. 이제 어느 나라도 우리를 무시 못한다. 젊은 세대들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 대학생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나라가 약하던 시절을 직접 겪지는 못했다. 하지만 작전 천둥을 보며 느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군대 가는 게 이제 자랑스럽다. 이 글에는 10만 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입대 지원율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특전사 지원자가 200% 증가했습니다. 한 입대 지원자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작전 천둥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저도 저런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구하는 진짜 군인 말입니다. 모병 담당 장교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선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들 특전사, 특공대를 가고 싶어 해요. 해외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SNS에 올린 글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미국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다. 처음 왔을 때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경제, 문화, 기술, 그리고 이제 군사력까지. 이 나라는 정말 완전체다. 한 유럽인은 말했습니다. 작전 천둥을 보며 충격받았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도 저런 작전을 할 수 없다. 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선진 강국이다. 캄보디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대한 적대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존경과 선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놈펜의 한 서점에는 한국 관련 서적 코너가 새로 생겼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강국이 되었나? 한국의 국방 시스템, 한국의 경제 기적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 캄보디아 대학생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유학 가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처럼 강하고 선진화된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어 학원도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캄보디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자발적인 국민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우리 군대 최고를 외쳤습니다. 한 중년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6.25 피난민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전쟁 때 미군에게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국민을 지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통령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인파가 보였습니다. 태극기에 물결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까카, 지지율이 발표됐습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85%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비서실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각하께서는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계속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역사를 만든 것은 저가 아닙니다. 저 광장의 국민들이고 캄보디아로 날아간 특전사 대원들이고 그리고 준혁 씨 같은 희생자들입니다. 저는 그저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국방부 지하 상황실에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천둥 최종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타이핑했습니다. 작전 천둥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의지를 보여준 국가적 선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고 지킬 것이다. 어떤 나라도 어떤 조직도 대한민국 국민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것이 작전 천둥이 전 세계에 보낸 메시지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서울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김준혁 씨, 정수진 씨,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고통받았던 모든 우리 국민들,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변했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당당해졌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존중합니다.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 캄보디아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자국민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라.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를,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말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증명했으니까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합참의장의 전화였습니다. 이 차장, 저녁 한 잔 어떻습니까? 작전 천둥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의장님.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을은 더욱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미래처럼 밝고 강하고 아름답게 말입니다. 작전 천둥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강국으로 우뚝 서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한 장을 함께 했습니다. 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향해, 우리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향해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이제 그것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전 천둥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자부심, 그리고 세계의 존중. 대한민국 만세.